손소독제와 핸드워시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는 A. 손 씻기보다는 손소독제만 자주 사용하고 있는 B. 핸드워시를 주로 사용하고 손소독제는 가끔 사용하는 C. 과연 누가 올바른 손소독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딥하게 파는 디렉터 파입니다. 자, 오늘 앞에 질문 잘 들으셨죠? 정답 알려드릴 건데 바로 C였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손소독제, 핸드워시, 핸드크림까지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고 잘 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손소독제 만들기 DIY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 손소독제와 핸드워시 요거의 비교를 해서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제 정체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의약 외품이죠. 약국, 온라인 어디에서나 우리가 쉽게 그냥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두 번째, 성분이 뭐냐? 정체성 에탄올입니다. 54.7%에서 한 70%까지 모두 손소독제로 오케이, 식약처에서 허가한 그런 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점성을 만드는 성분들이 있어요. 카보모와 글리세롤. 세 번째는 보호와 수분. 너무 건조하니까 수분 성분들을 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사용감을 위한 성분들입니다. 인공향료, 인공색소. 난 방부제를 넣습니다. 벤조산 나트륨, 소듐 벤조에이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씻어내지 않죠. 에탄올이 휘발되면서 세균을 억제시키는,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핸드워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늘 쓰는 그거예요. 화장품, 클렌징 폼하고 비슷한 애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성분 보고 사용하면 되는 아이다. 두 번째, 계면활성제나 세정 성분을 고함량으로 해서 노폐물, 피지, 유분, 먼지, 세균 이걸 다 제거하는 게 핸드워시입니다. 세 번째, 물로 남지 않게 씻어내야 돼요. 네 번째, 피부의 보습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촉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소독제와 핸드워시 두 가지 모두 다 약 99.9%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소독제는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해라. 첫 번째 추천은 CDC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을 때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손소독제가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다. 하지만 모든 감염 방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사용 직후에는 효과가 있다. 근데 휘발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오래 가진 않는다. 자, 세 번째 근거. 화학회 대중화위원회의 KT 커팅원 박사는 손세정제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먼지와 기름기는 제거할 수 없다. 손세정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누와 물을 이용한 정기적 손 씻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는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을 경우에는 99%, 손소독제로 사용할 경우엔 98%의 세균 제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물로만 씻더라도 세균이 60% 제거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WHO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기능성 피부가 아닌 일반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꼼꼼히 손을 씻는 것이 감염 예방에 가장 좋다. 자, 파트 2는 손소독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좀 딥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정체성이죠. 에탄올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이라고도 하는데 청결 또는 수렴 또 살균, 가용화제 이런 역할,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물하고 7대3의 비율, 1대 살균과 소독의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식용이 안 되도록 폴리필렌 글리콜, 부타놀 넣어가지고 변성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54.7%에서 70%까지예요. 어떤 제품이든 선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70% 넘어가면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기능은 같습니다. 이거는 에탄올이 7, 정제수 2, 글리세린 1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7인 이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70%가 됐을 때 가장 소독 효과, 살균 효과가 높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에탄올을 구할 수 있으면 7대3으로 수딩젤하고 섞어서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얘입니다. 제가 에뛰드하우스 편에서 완전 추천했던 수분젤,
그리고 영유아 편에서도 아기 임산부 다 써도 돼요, 어린이 써도 돼요 했던 제품이잖아요. 요런 수딩 젤에다가 에탄올을 7:3 비율로만 섞는 게 훨씬 낫다. 판테놀이 고함량이에요. 건조증 요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빈 용기 수딩젤 에탄올을 준비합니다. 빈 용기에 에탄올 7만큼 따라줍니다. 수딩젤을 3만큼 다시 따라줍니다. 뚜껑을 닫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줍니다. 충분히 섞였으면 만들기는 끝. 제가 칭찬할 제품이 있는데 아토렌이라고, 아토렌 손소독제는 한국감염관리본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손소독제 가운데 전성분을 기재한 진짜 몇 안 되는 회사예요. 완전 칭찬. 전성분을 보자면 에탄올 62%짜리, 70%짜리로 나누어져 있고 기타 첨가제 성분은 디리모넴, 트리에탄올아민, 그 향료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디앤웍스예요. 인스타 댓글에 요거 좀 알아봐 주세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블랙체리 멜럿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자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향료가 고함량입니다. 에탄올의 대체 성분이에요. 에탄올처럼 쓸 수 있는 소독 성분, 살균 성분이죠. 자극 우려가 더 높아서 에탄올보다 추천하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성분이고, 성분들은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모양과 패키지를 계속 바꾸는 형태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색하고 향만 다르게 해서. 제가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다 본사의 함량을 확인하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추천템이 있어요. 닥터아토의 손소독 티슈. 티슈형이고요. 의약 외품입니다. 전화를 해봤을 때 에탄올이 65에서 68%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기재된 성분이 다 전성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존제는 벤조산 나트륨, 소듐 벤조에이트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추천할 만한 성분과 제품인데 지금 판매가가 널뛰기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구매를 한 열흘 전에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3배 올려서 파는 판매자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문제야. 이거 좀 가격 좀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애가 이제 로드샵 브랜드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의 핸디앤네이처 세니타이저 젤이에요. 이 제품 역시 의약 외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애정해서 쓰는 제품은 얘입니다. 애플 망고. 유효 성분은 에탄올이고 54.7%. 나머지는 보습제, 글리세린이라든지 카보모 이렇게 써서 잘 만들어진 로드샵에서 판매하는 손소독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디파 추천템 세 번째는 의약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에탄올이 지정 함량이 되면 똑같은 손소독제 의약외품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벨레다의 시트러스 데오드란트. 땀을 억제해주고 약간 향을 내서 냄새를 커버해주는, 본사에 확인한 함량은 에탄올이 64.63%, 정제수가 26.68%입니다. 손소독제가 있으면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만약 없을 경우 집에 있는 데오도란트로 대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제품들을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런 손소독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잘 쓰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내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한다. 손바닥과 손등을 양손으로 마찰에 문질러주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를 때 깍지를 끼듯이 손 씻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독제를 문지른 다음에는 10초 정도는 말린다. 말린 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또는 핸드크림을 바르지 말고 한 2분 정도 후에 다 말리고 나서 살균이 됐다 싶은 다음에 핸드로션을 바르던지 아니면 음식을 먹어라. 집에서 쟁여놓고 쓰는 핸드워시 추천템 가보겠습니다. 먼저 얘입니다. 호호에미. 뽑은 이유가 성분이 아주 저자극에 잘 만들어졌으며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한 530ml 되는데 얘가 10,000원대 초반이에요. 자, 저자극 세정 성분인 팜커넬 코코 글루코사이드 요걸 사용했고, 부스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락토바실러스 귀리커넬 발효 여과물, 다만 라임 오일이 0.1%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노브랜드의 그린티 폼클렌징. 외출 시에는 이런 걸로 가지고 다니면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임산부, 영유아, 민감 피부 봐야겠죠? 수피아 손세정제. 이거는 굉장히 유명템들입니다. 엄마들에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300ml에 4,400원 정도고, 일단 저자극 세정 성분이
포타슘 코코 일글리시네이트를 썼고 포타슘 올리베이트 이런 거 써서 아주 괜찮다. 얘가 한살림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임산부 영유아 그 외의 모든 성인들 다 추천템입니다. 핸드크림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질문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에탄올 증발이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2, 3분 정도는 놔둔 다음에 핸드크림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손소독제와 핸드워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주 쓰기 때문에 손이 건조해지게 되면 손주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때문에 핸드로션, 핸드크림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성분 괜찮은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향료가 있으면 대부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향은 좀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정도는 쓰셔도 되고, 나는 피부가 민감하고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난 아예 무향료를 쓰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용 가끔 쓸 때 먼저 볼게요. 인공향료나 방부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다. 이러면 핸드크림의 경우에는 그냥 가끔 쓸 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명템이죠. 카밀 핸드앤네일 크림 클래식. 카밀 중에서 또 허바신 카밀 핸드크림. 이 두 가지 다 가끔 쓸 템입니다. 앞쪽에 보습 성분들은 잘 썼어요. 알레르기 주의 성분들인 리날롤, 헥시실나말, 제라니올, 벤질 살리실레이트, 시트로네롤 이런 등등 향에 관련된 성분들이에요. 둘 다 비사보롤이라고 미백 기능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향료뿐 아니라 비사보롤 때문에 비추천입니다. 성인용 추천템 가볼까요? 마녀공장 핸드앤네일 트리트먼트 크림, 시어버터, 카프릴릭, 카프리그리셀라이드 이런 걸 고함량 써서 요거 쓴 게 핸드크림이 아주 좋아요. 근데 아데노신이 또 들어가 있어서 임산부는 비추천. 심플리오 벨벳 소프트 핸드크림 가지고 다닐 때 밖에서 이럴 때는 요 심플리오 핸드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시어버터가 고함량, 비즈왁스, 세테아릴 알코올, 글리세린까지 다 고함량이라 아주 잘 만들었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있어요. 영유아 임산부 템은 미백 기능성, 주름 기능성 성분 없는 거, 그다음에 착향제 없는 거, 향료 없는 거 이런 거 쓰라고 말씀드렸죠.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바디 제품에서 이미 제가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제품들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벤튼 시어버터 앤 코코넛 바디로션이 착향제도 없고 향료도 없고 알레르기 주의 성분도 없어서 추천드렸고, 시어버터가 3.5% 있어서 뭐 몸 구석구석 다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니스프리 아토수딩 5.5 로션, 이니스프리템 또 영유아템에서 얘가 추천을 했는데 요건 5.5 약산성이고 바르고 나선 되게 이렇게 뽀송해져요. 엄마, 애기 누구나 쓰실 수 있는 온가족 템입니다. 자, 오늘은 의약예품 손소독제 대체템, 또 핸드워시, 또 잘 씻는 법, 핸드로션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교해서 추천템 또는 피해야 할 성분도 말씀드렸고, 민감한 또 영유아, 임산부가 쓸만한 템, 또 쓰지 말아야 할 템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선순위가 뭐다? 핸드워시라는 거. 핸드워시로 손을 먼저 물과 함께 잘 씻어주는 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좀 이 시국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우리 다 같이 도우면서 이겨내 보도록 하자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주문을 걸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